어머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30년 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22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야, 며느리, 밥 안 차려? 뭐 하냐?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날도, 명절도, 설날도 없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발 마사지에 등 긁어드리기까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정말 효부야, 효부.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칭찬하면서 집에만 돌아오면 짐승만도 못하게 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식모야, 식모. 알았어? 저는 울면서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혼하면 아이들이 불쌍할 것 같아서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다는 겁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그러셔도 참아. 늙으셨잖아. 당신이 며느리잖아. 당연히 해야지.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톱 한 번 제대로 못 깎고, 미용실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친구 한 번 제대로 못 만나고,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이 먼저야. 친정은 나중에 가. 저는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우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 없이 그날 저는 시어머니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좀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밥 차려. 저녁마다 발 주물러. 70이 넘은 시어머니는 여전히 팔팔하셨고 50이 된 저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소름 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통장이 한 뭉치.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5억, 7억, 10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돈 없다, 돈 없다 하시면서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용돈도 안 준다고 친척들한테 뒷담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 장례비 100만 원 들여달라고 했을 때도 우리도 어려워.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 라고 하셨던 분이 10억이 넘는 돈을 숨겨놓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몰래 다른 집을 사셨고 거기서 친구들과 호화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골프에, 여행에, 백화점 쇼핑까지. 저한테는 돈 아껴야 한다며 국물도 제대로 못 끓이게 하시면서 본인은 한우의 랍스터를 드셨던 겁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일본 온천 여행, 명품 가방을 든 시어머니. 제가 친정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던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부산 해운대에서 친구들과 회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사진들, SNS 캡처까지, 그리고 일주일 후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남편, 아들, 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두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그건 30년 동안 저한테 돈 없다고 하시면서 10억이 넘는 돈을 숨기고 계셨네요. 제가 친정어머니 장례비도 못 낼 때 어머님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계셨네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던 그날 어머님은 부산 횟집에서 친구들과 술 드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아들, 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럴 수가. 시어머니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 노후 대비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 서랍을 뒤져. 이게 도둑질이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저는 어머님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제 꿈도, 제 행복도, 제 자유도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호화롭게 사셨네요. 저한테는 콩나물국 한 그릇도 아깝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랍스터를 드셨네요. 이제 끝입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남편과 합의해서 재산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님, 집으로 가세요. 그 10억짜리 집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쫓아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집 어른인데. 어른이 이렇게 하십니까? 며느리 등골 빼먹고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 여행 가고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이게 어른입니까?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당신 집으로 가세요. 그동안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이렇게 괴롭힌 줄 몰랐어요. 이 장면에서 속이 뻥 뚫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본인 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시면서도 저를 노려보셨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누가 깨우지도 않았고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용실에 갔습니다.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웃어봤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자유. 30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본인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가끔 전화하시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하고만 살면 평생 당하며 삽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이제 끝입니다라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